2020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14일은 최저기온이 영하 3도로 떨어진 추운 날이었고 입시 한파의 시험장에는 감기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들이 속출했습니다. 시험이 시작하기 전 경기 남부 지역에서 옆 수험생이 코를 훌쩍여 시끄럽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확인 결과 수험생은 입실 완료 시간 이전에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신고한 것입니다. 매년 어김없이 치러지는 수능이지만 예민함과 긴장은 수능일에 다양한 사건,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수능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물수능과 불수능을 오가며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로 0점 처리가 되는 경우까지 수능의 모든 것. 오늘은 수능에 관한 호기심입니다.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대학 입학을 꿈꾸며 준비해온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이날이면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지고 지하철, 버스의 배차 간격이 조정되며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행기의 이착륙 및 군사훈련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관심 갖는 수능은 두 번의 다른 이름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1969학년도부터 1981학년도까지는 예비고사라는 이름으로, 1982학년도부터 1993학년도까지는 학력고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1994학년도부터 드디어 우리가 아는 수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이상 잘 나가던 학력고사는 왜 수능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당시에는 현재보다 교과 과목이 아주 많았고 교과서를 줄줄 외워야만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철저히 암기 위주의 시험이었습니다. 심지어 수학 문제 역시 공식보다도 도표를 외워야 할 정도로 딥다 외우는 것을 중시했던 시험이었고 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은 학력이 아닌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신교육을 내세우며 암기 및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일은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2020학년도 수능일은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왜 수능은 매년 목요일에 치르는 걸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을 목요일에 치른 건 2007학년도 수능부터입니다. 기존에는 수요일에 수능을 시행했는데 요일을 바꾸게 된 이유는 문제지 배송 문제 때문입니다. 수능본부는 시험 3일 전부터 각 시도로 문제지를 배송합니다. 수요일이 시험일일 때는 그 전주 일요일부터 문제지를 배송해야 하는데 일요일에 교통혼잡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안전하게 목요일로 시험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수능 샤프를 모르는 당시는 2005학년도 이전 수험생입니다. 2005학년도 이전 수험생은 수능일에 개인이 직접 필기구를 챙겼지만 2006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수능 샤프를 지급했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샤프가 제공됐습니다. 이전 샤프로 수능을 준비해왔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2021학년도 수능 필수지참 준비물과 반입금지 물품을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신분증과 수험표 꼭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흑색 샤프심 지우개,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 사인펜, 흰색 수정 테이프, 아날로그 시계는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반입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전자기기와 개인 샤프는 절대 금지됩니다. 무선 이어폰, 핸드폰, 디지털 시계 등 너무 익숙해서 시험장에 함께 입실했다면 반드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조금씩 변화해온 수능. 그렇다면 수능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 걸까요? 수능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수능 한 달 전부터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300여 명의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등이 모여서 만듭니다.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뿐만 아니라 검토위원,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관리 인력과 보안 요원 등 총 700여 명이 외부와는 완벽히 격리된 건물에서 한 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합숙 기간에는 휴대전화는 물론 이메일, 팩스 등 외부와의 접촉은 일절 금지되며 합숙 내 사용된 쓰레기조차 온전한 형태로 반출되지 않습니다. 수능 문제 출제로 완벽히 격리된 생활을 하는 이들의 하루 일당은 약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수능은 지금까지 3번 연기되었는데 올해 치러지는 2021학년도 수능을 포함하면 4번이 되겠습니다. 200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 정상회담으로 2006학년도 수능은 일주일 연기되었고 2010년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으로 2011학년도 수능도 일주일 연기되었으며 2017년 수능 전날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수험생들의 안전을 고려 2018학년도 수능 또한 일주일을 연기해 시행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은 코로나19로 인해 2주 연기된 12월 3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중요한 날이기에 유난히 긴장한 탓일까요? 수능 날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수능날 아침 방이나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신고부터 고사장을 잘못 찾았거나 다른 가방을 챙겨 입시라는 등 다양한 신고로 경찰과 119 구조대도 바쁜 수능일입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작은 실수가 수능 점수를 0점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수능 4교시는 유독 응시 요령이 까다롭습니다. 현행 수능에서 1에서 3교시는 각각 국어, 수학, 영어 한 과목씩 치르지만 4교시는 한국사와 탐구 영역 2과목까지 한꺼번에 시험을 치기 때문입니다. 4교시의 경우 OMR 카드 한 장에 모든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부정행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4교시는 시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총 1시간 30분인데 먼저 한국사를 30분간 풀고 답안지 마킹까지 마쳐야 합니다. 감독관이 한국사 시험지를 걷어가면 탐구 영역에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 2개를 풉니다. 이때도 1 선택을 먼저, 2 선택을 나중에 풀어야 합니다. 응시자가 임의로 과목 풀이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과목 시험지를 들춰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 중 절반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었습니다. 시험 막바지인 4교시에 집중력이 떨어진 수험생이 실수로 부정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019학년도 14일 수능에서 0점 처리당한 경남 창원의 최양은 4교시 과학탐구 시험 종료 직전에 답안지에 잘못 표기한 답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려다 실수로 한국사 답안에 손을 댔습니다. 답안지가 한 장이라 순간적으로 헷갈렸던 최양은 실수를 인지한 즉시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결국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전과목 0점 처리됐습니다. 2021학년도 시험에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반투명 칸막이까지 설치되어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로 시험이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해마다 합격이라는 같은 꿈을 꿉니다. 누구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순간으로, 누구에게는 첫 실패로 기억될 수능. 올해도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호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호기심이 해결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